네, 안녕하십니까. 네일코칭 NCS 채용 자소서 전략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및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고요. 어, 주요 이제 업무는 이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그리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심사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 등등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관련된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그리고 연구직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심사직에 굉장히 많은 채용 인원이 할당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57명 정도 되고요. 행정직도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행정 처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정직 또한 역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5명보다 더 떨어지는 기관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10명, 20명 정도 되는 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사과 관련된 처리 업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구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직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직 그리고 이제 전산직 지원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좀 많이 지원하시고요. 자, 그리고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약사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서류 심사 보고, 필기시험 인적성, 그리고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채용 예정은 간단하게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발표는 이제 5월 4일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5월 13일, 발표는 18일, 자, 그리고 이제 면접에 3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필기시험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난 다음에 면접이 바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한 2주가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을 굉장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6월 14일이 아닌 이상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면접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의 어떤 노력하시면서 필기시험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합격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심사가 2배수에서 한 3배수 정도 뽑아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평균적으로 워낙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까 행정직만 해도 이제 20명이니까 한 60명, 70명 정도까지 면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경쟁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상, 경력상, 교육상, 그리고 경험상 및 자기소개서까지 이제 같이 쫙 살펴보고요. 면접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대일 집중 면접과 다대다 토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대일 집중 면접,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죠. 면접이 굉장히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대일 집중 면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고 여러분들의 답변 기반으로 후속 질문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면접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PT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대일 집중 면접 과정에서 발표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면접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된 면접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면접 영상을 촬영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소서 문항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경험사항과 자기소개서, 경험사항과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항은 없을 것 같아요. 2번은 뭐 신뢰 형성하고 유지했었던 거, 그리고 1번은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했었던 경험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관련된 이제 경험들과 관련돼서 좀 기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번, 2번 자기소개서 1번, 2번도 평범합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성과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 사례를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이제 경험들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여러분들의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의 경험을 다루는 거를 봤었을 때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하실 확률이 꽤 높은 문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문항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문항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의견이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었던 경험이 있다면은 뭐 이런 거 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낯설죠. 예. 자, 근데 이거를 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은, 갈등,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을 잘 해결했고 그래서 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식의 접근을 해서 써볼 수 있는 사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약속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막 경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팀 활동에서, 아니면 뭐 개인 활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 활동에서 이제 상대방과 정한 약속들 있잖아요.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었던 사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경험사항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에서 이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경험을 얼마나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하는지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인데요. 2번은 이제 직무수행 기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역량, 접점 매칭하셔야 되겠죠. 지식, 기술, 태도를 살펴보시고 관련된 사례 쓰시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여될 것인지 여러분들 접근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직무수행 기술서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직무수행 기술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은 직무수행 기술서에 제시된 내용이 왜 또는 무엇인지 검색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 이런 역량들을 요구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왜 이런 역량들을 요구하는지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뭐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이렇게 해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 내용이 있으면은 작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좀 직무수행 기술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먼저 좀 설명드렸고요. 자, 1번. 1번이 좀 살짝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원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를 연계해서 써달라. 네. 우리원에 지원한 동기도 사실은 없는데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와 연관해서 써라. 네.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니까 이거를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지원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원의 핵심 가치 중 한 가지와 연계해서 기술해 달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우리원의 핵심 가치와는 상관없이요.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핵심 가치와 연관되어서 좀 써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형태가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원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원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엮어서 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반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우리원의 핵심 가치와 연계해서 지원 동기를 쓸 수 있고요. 핵심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결합하는 버전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 드렸으니까 이 형태를 좀 보시면서 작성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채용 및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소서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